번 만났던 문제 유형 같긴 하다. p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을 x-2 곱하기 px-x의 제곱의 값을 px-x로 나누기 했을 때 목색값이 qx 나머지가 지금 px-3x라고 하니까 일단 식부터 세우려고요. x-2 곱하기 px-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px-x로 나누기 했더니 목색값은 qx고 나머지 값은 px-3x라고 합니다. 근데 px라는 다항식이 무슨 식인지 몇 차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px라는 녀석의 값을 qx로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px의 값을 qx로 나누기 했을 때 그거의 목색값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값을 10이라고 합니다. 그때 p30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모든 x값 대신에 일단 30을 대입하는 시도는 먼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30을 먼저 대입했더니 28 곱하기 p30 마이너스 900 p30 마이너스 30 q30 그 다음 p30 마이너스 90인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p30의 값이 필요하니까 p3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q30 곱하기 목색값도 x가 있으면 30을 대입할 건데 이런 식이 지금 되는 거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것만 보고서 내가 구할 수 있나 모르겠다. 이것만 보고서 숫자의 값을 p30의 값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네. 그지? 그래서 p30은 그냥 x한테 30만 대입하면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첫 번째 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식을 조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조작하면 좋으려나? 일단은 px의 값을 qx로 나누게 했더니 나머지가 10이라고 해서 qx의 값을 1차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 qx의 값 2차식이나 3차식에도 나머지의 값은 상수항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qx의 값은 추정할 수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이 식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네. 뭘 해야 되냐? 식을 변형? px-x로 묶어주기? 그렇게 시도 한번 해볼까? 쌤이 지금 하려는 시도는 px-x로 나누기 하고 있으니까 px-x로 이 값을 지금 나누기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금 px에 곱해진 게 x-2지. 그래서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의 값을 변형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 x-2 곱하기 px 마이너스 x-2 곱하기 x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된 거 맞을까? 그러면 이 값은 지금 x-2로 묶어주면은 px-x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x제곱까지는 여기 있는데 플러스 2x라는 값이 없던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옆에다 마이너스 2x라고 써주면은 좌변값은 똑같아지는 거니? 그러면 이 값을 지금 px-x로 묶어주게 되면은 px-x로 묶어주면 x-2가 묶이는 건가? 그리고 남는 녀석의 값은 뒤에 마이너스 2x만 따로 남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추정치는 요 녀석의 값이 qx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요 녀석의 값이 지금 px-3x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여기까지 됐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정치를 가지고 qx의 값이 지금 x-2 그 다음에 px-3x의 값이 마이너스 2x니까 느낌 안 좋은데? 그럼 px-3x의 값이 x란 얘기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px-x의 값은 빵이 아니라며. 근데 이렇게 되면 px-x의 값은 빵 돼버리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아니네 그러면. 이게 아니면 뭐 하라는 얘기냐? px-x로 나누기 하게 되면
오씨, 되게 쉬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 완전 특이하네. px-x로 나누기 하세요. 옥색값 x-2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지금 산수 실수했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x-2 곱하기 px-x의 제곱의 값을 직접 나누기 해보려고. px-x로 나누기 하면 목색값은 지금 x-2가 맞는 거지. 그럼 x-2 곱하기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빼주면 남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x만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가 아니라고? 나머지의 값이 px-3x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x가 아니라고? 그러면 한 번 더 나누기가 된다는 얘기인가 본데? px-x라는 녀석의 값이 px-x의 값이 나머지 값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에 1차식이라고 한다면은 1차식으로 지금 나누기가 더 되는 거지. 이게 1차식 누굴까? 목색값을 나머지 값이 px-3x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쓴다면 마이너스 px 플러스 x니? 된 거 맞아요? 그럼 빼주면 px-3x가 딱 나오네. 된 거 맞나요? 그럼 나머지 값은 px-3x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구한 거는 목색값이 지금 누구인 걸 구했죠? 목색값 x-3인 걸 구한 건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px-x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지금 문제에 구한 건 px라는 녀석의 값을 x-3으로 나누게 하면은 그때 목색값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나머지 값이 10이라고 했었나?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p30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목색값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여기가 1차식이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기 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 목소 잡고 지금 나머지 구했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는 px-x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1차식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네? 근데 px의 값은 1차식이었을 때 px의 값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그 px라는 1차식의 값을 가정해볼까? 그럼 여기는 나머지 값은 1차식으로 나누기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나머지 값은 상수가 나와야 돼? 그럼 p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어디까지 하는 거야? 앞에 있는 1차 한계수의 값이 3x여야 되겠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3x 플러스 b라고 쓴다면 결국 우리가 나누기 한 거는 px-x가 2x 플러스 b로 나누기 한 거구나. 2x 플러스 b로 나누기 했을 때 그때 남는 나머지 값은 b였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px에서 b의 값을 또 어떻게 구하지? 3 대입하면 10 나와야 되겠구나. p한테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건 다 통으로 다 지워지고 10만 남으니까 p한테 3 대입하면 되겠다. 3 대입했더니 9 플러스 b가 될 테고 그 값이 지금 10인 거네. 따라서 px라는 녀석의 정체가 3x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니 b의 값은 1이니까 여기다 30만 대입하면 되겠다. 이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네. 보편적인 문제 형태를 벗어나 있네. 생긴 거는 일반적인데 문제 자체는 일반적인데 풀이가 되게 지저분하네요. 이해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현주 버스에서 내린 시간이 언제였어? 50분에 내려가지고 뭐 좀 집어먹고 오지 그랬어. 먹었어? 뭐 먹었어?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2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7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26번, 27번.
26번으로 갔습니다. 26번 문제는 p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fx의 값이 x의 3승 마이너스로 나누기 했을 때 못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fx 빼기 x의 값은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일단은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1x 못과 나머지의 값이 똑같다고? 못과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여기 들어갈 몫의 값과 뒤에 쓸 나머지의 값이 좀 똑같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몇 차식인지 모르겠네. 얘가 지금 3차식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2차식이거나 둘 다 모두 1차식이거나 둘 다 모두 상수일 수 있겠네. 여기 두 녀석의 값은 1차 이하의 식으로 2차 이하의 식으로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를 빼주면 그 녀석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하면 나눠 떨어진다고? 나머지는 없다고? 그때 문제는 x한테 2를 갖다 대입한 나머지의 값이 72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건 f한테 1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몫의 값과 나머지의 값, 2차식의 값이 좀 궁금한데? 2차식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x의 값을 뺐다. x 하나만 이항하게 되면 fx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x고 나머지의 값은 x라는 얘기인가?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볼 생각이야. 몫의 값이 지금 2차 이하식인데 누군지 몰라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고 똑같다고 나올게. 여기까지 지금 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제 할 일이라고는 나누기 해가지고 나머지 값 x가 나오는 a, b, c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함수 fx 값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한다면 앞에서는 x-1 곱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몫이 될 건데 뒤에 이 녀석의 값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한다면 몫의 값은 a인 건가? 그럼 지금 없던 값이 지금 누가 묶여져 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까지가 묶어져 있네, 이 중에. 그럼 남는 녀석의 값은 누가 남지? b-ax하고 c-a가 남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지금 이거랑 이거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몫의 값인 qx의 값은 지금 얘가 qx라는 얘기네. 요 녀석의 값이 qx라는 얘기고 요 녀석의 값은 x라는 얘기인가?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b-a라는 녀석의 정체가 1이라는 얘기고 c-a의 정체의 값은 0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때 문제 구한 건 2대입에서 72라고 하니까 f한테 2대입 하려고. f한테 2대입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네. 여기다 원래 최초의 시간대 2대입 해볼 생각이거든? 최초의 시간대 2를 대입하면 얘는 7인가? 7 곱하기 4a 플러스 2b 플러스 c 그 다음 1 곱하기 4a 플러스 2b 플러스 c 7 곱하기 누구? 1 곱하기 누구? 그래서 2대입한 녀석의 값은 8 곱하기 앞에 건 7배 돼 있고 뒤에 건 1배 돼 있으니까 8 곱하기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겠네. 그 값이 72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9인 것까지 알았습니다. a하고 c의 값은 똑같습니다. a하고 c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c 값을 a라고 바꾸면 5a 플러스 2b의 값이 9라고 합니다. 첫 번째 b 2배 했더니 2b 마이너스 2a 값은 2가 되나? 주식을 빼주려고요. 뺐더니 7이라고 하는 값의 값은 7입니다. a하고 c의 값은 둘 다 1입니다. a가 1이면 b의 값은 2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수를 다 안 것 같은데 f한테 1 대입하라고 하니까 1 대입하면 다 이게 지워집니다. a, b 더하기 b 더하기 c만 구하면 되겠군요. 그럼 a, b, c 더한 녀석의 값은 4인가? 네, 그래서 답은 4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드릴 게 27번이라고 그렇습니다.
27번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은 1차 이하의 식이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의 값이 1차 이하의 식이 되려면 f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이 이차함수겠네. 내가 지금 추정하는 녀석은 x-a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의 차수값 때문에 이게 1차 이하가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알고 있고요. 나머지 1차항하고 뒤에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몫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고요. 나머지 값이 요게 나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fx-2f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값을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상수 2라고 합니다. 그러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2f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인수분했더니 x-5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의 값은 q1x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값은 2차식으로 나누겠으니까 1차식이 되는 거니 bx 플러스 c라고 써요. 이미 a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머지 값이 2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 값이 요건 줄 알았더니 나머지가 그냥 2라고?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나머지가 2니까 숫자를 뭐뭐 대입할 거야? 5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할 건가? 그럼 5 대입했더니 f5의 제곱 마이너스 2f5 플러스 3의 값이 2? 2항했던 1인가? 그거 완전 조비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f5의 값이 누구라고요? 1인가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했더니 이건 다 지워지니까 2의 값을 2항했더니 플러스 1이고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네. f-1의 값도 1인 것 같습니다. 이 조건식 두 개를 줄 테니까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뒤에 있는 fx의 값에 대해서 뒤에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5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온다고? 그럼 식으로 완벽하게 아는 거 아닌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x-5 x 플러스 1이라고 쓴 다음에 뒤에 플러스 1만 있으면 5 대입에서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인가? 네, 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식을 완벽하게 알 때 문제 요구한 거는 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전개 한 번만 해놓자.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요게 플러스 12x 플러스 16인가? 선생님 좀 전개했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이 얘기하는 거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완전 제곱식 x-a의 제곱으로 나누게 하면 2배 해서 6x제곱 마이너스 3 한다고? 그럼 여기다 2배 한 녀석의 값한테 6x제곱을 더하면 첫 번째 건 지워질 거고 남은 녀석의 값은 24x 32에서 4를 뺐던 28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식에서 문제 요구한 건 a가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는 a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a 값이 누군지 궁금하거든. 그럼 a의 값을 구하려면은 a를 대입해서 지금 a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구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6의 값은 24a 플러스 28입니다. 이항했더니 3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0인가?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니? 따라서 a 값 마이너스 2인 거네? 문제 요구한 건 4를 갖다 대입하라고 합니다. F한테 4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F한테 4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플러스 16이니까 답이 16이 답이네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지금 풀었던 26번, 27번 전부 다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풀라는 얘기야. 다 사고의 깊이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그 다음 풀어야 될 건 없다고? 네 분 다 없어요? 229번 문제부터 223번부터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30번 2009년도 30번이라고 하네.
일단은 문제가 요구한 거는 제일 처음에 A용 값을 A용 값은 지금 첫 번째 건이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A2부터 생각하면 되겠네. A2의 값은 세 개의 숫자 9하고 99하고 999라는 세 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n개를 택해서 곱한 숫자의 총합이라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n값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n값인 거네. 그러니까 두 개만 선택해서 곱하라는 얘기구나. 이해된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세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해서 곱하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 그 곱한 것들의 합의값을 얘기하니까 써보자. 9 곱하기 99, 99 곱하기 999, 그리고 9 곱하기 999까지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A2의 값이네. 근데 A3의 값은 뭘 얘기하는 거지? A3의 값은 저 세 개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곱해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곱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저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곱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여기는 A1, A2, A3의 값을 합한 값을 1000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 1000으로 나누기 하라고? 아이고야. 그럼 이렇게 하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의 값을 1000이라고 하는 게 10의 3승이니까 쌤은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10-1, 100-1, 1000-1이라고 쓸까 생각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10-1, 두 번째 거는 100-1, 세 번째 건 1000-1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필요 없지 않냐? 1000은 1000의 배수잖아. 1000은 딱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이해됐을까? 1000은 필요 없으니까 1000의 배수들은 앞으로 안 보려고 해.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0-1 곱하기 100-1, 100-1 곱하기 1000-1. 마지막 녀석의 값이 누구야? 10-1 곱하기 1000-1인가? 내 말 좀 이해된 거 맞니?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는 10-1 곱하기 100-1 곱하기 1000-1. 아, 이거를 다 1000으로 나누기 위한 나머지 값이 필요하다고? 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않은데 그냥 노가다인 것 같은데? 일단 밑줄 친 녀석의 값이 110에서 3을 뺀 거니? 110에서 3을 빼면 누구야? 107? 밑줄 친 녀석의 값은 1000의 배수 하나는 없앴고요. 그 다음 이거 두 개가 1000인가? 나머지 거는 누군지 나머지 것만 얘기하려고. 나머지 게 누구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1.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10에서 플러스 1을 했으니까 그 다음 요 녀석의 값이 1000의 배수니? 요것도 1000의 배수인가? 그럼 1000의 배수가 아닌 것만 계산하자. 1000의 배수가 아닌 녀석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00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99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요게 1000의 배수인 것 같고 이것도 1000의 배수인 것 같네. 1000의 배수가 아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남나?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거 3개 곱하는 게 이게 문제네. 그럼 전개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나으려나? 이 녀석의 값은 앞에 것만 전개하게 되면 10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인가? 그 중에 1000의 배수는 여기는 4개는 전부 다 1000의 배수니? 마이너스라고 곱한 것 중 이것도 1000의 배수인가? 그럼 1000의 배수 빼고 플러스 100 플러스 10 마이너스 1 109니? 그럼 109의 값은 소거하고 이게 108? 그럼 남은 숫자 다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나머지를 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답을 뭐라고 쓸 거야?
음수가 나오면 뭐 하라고? 선으로 나누기 했을 때 저 천을 더하라고? 가끔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고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되지. 25라고 하는 숫자를 쌤이 7로 나누게 하는데 몫의 값을 4로 설정했어. 그럼 몫의 값을 4로 설정하면 나머지의 값이 마이너스 3이어서 잘못된 나머지란 말이야. 그럼 다시 나누기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3한테 7로 나누기 했을 때 7만 더해준 게 새로운 나머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의 값을 7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을 3으로 잡으면 진짜 나머지의 값은 4가 맞나요? 음수인 나머지가 나오면 7로 나누기 했을 때 그 7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누기 했을 때 음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답을 999라고 답하면 되겠다. 그렇게 오래가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이 30번은? 이해된 거 맞죠? 물론 이걸 좀 이쁘게 포장하려고 치환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10의 값을 x라고 치환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푸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숫자로 푸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른 책들 같은 거 풀 때 지금 공통수학 원을 풀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들은 이번 생에서 포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 근데 그런 문제는 알아서 내가 이건 제끼자라고 풀기 전부터 얘기할게요. 근데 아직은 공통수학 원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실수 x대에서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근데 fx의 값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네. 뭔 개소리지? 어떻게 0보다 작을 수 있지 항상? 뭘 대입하는지가 0보다 작다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생각에는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x축 밑에만 존재하는 그림인가 본데? 그럼 x한테 뭘 대입하는지 간에 항상 음수인 게 y좌표 음수인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 추정하는 거는 fx의 값 2차 함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것도 최고차계수 음수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은 2차식인 것 같습니다. 최고차계수 음수입니다. 그럼 2차식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에서 9를 빼면 4차식이네? 오른쪽 4차식 맞니? 그럼 2차식 맞네. fx의 값은 위로 블록 2차 함수인 것보다. 그때 문제에서 이 식을 가지고 fx의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한 모양인데? 나에서 fx 플러스 1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요거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5의 값을 전개하려고 전개했더니 x의 4승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5인데 9를 이항하려고 하거든?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인가? 그렇다면 쌤은 fx 플러스 1의 값이 누군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잘못된 값을 얘기할 것 같거든, 당신들이? 자, fx 플러스 1은 누굴까요? 말해. 틀릴 것 같다 얘기했으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서 말씀하시겠죠? 누가 fx죠? fx 플러스 1이죠? 아, 제곱만 떼면 되잖아. 누구냐고. 그럼 한 줄 더 쓸 걸 그랬나 보다. 최고창 계수가 음수인 녀석을 인지하고 있었거든. 처음 출발할 때. 위로 블록이니까 최고창 계수 음수였기 때문에 어차피 요 속에 괄호 속에 뭐가 플러스인 걸 제곱하나 괄호 속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 걸 제곱하나 똑같은 결과값을 가지니까 최고창 계수가 음수인 녀석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 말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최고창 계수 음수여야지만 항상 0보다 작은 게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fx 값도 구할 수 있겠네. x값 대신에 x-1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x값 대신에 x-1만 대입했습니다. 요게 지금 fx구만. 그 fx 값을 요 녀석이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다 2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네. 내가 알고 있는 건 2 대입한 2 플러스 a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이 식을 괜히 만들었네. 아무튼 마이너스 6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냐고? 그럼 뭘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오는지 2 플러스 a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6 나오는 x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6 나오는 x값이 누구지? x-1 제곱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4니?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x의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누가 3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요? 2 플러스 a가 그러한 a의 값을 구하세요. 따라서 a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이네. 그때 두 개 값을 곱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위로 블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출발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5번으로 갔습니다. 25번은 30번 문제라고 하네. 또 얼마나 어려우려나? 아이고야,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 개수 구하는 게 제일 귀찮은데. 다 풀고 나서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개수의 값이 틀리는 경우가 생길 거거든.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x-A라고 하는 1차식이 있습니다. 1차식의 값을 인수로 가지는 4차식, 보기차식이 있다고? 290? 그러면은 보기차식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인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되려나 모르겠네. 개수하고 상수항이 모두 정수가 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B는 양수인 거지. 자연수니까. B의 값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x의 4승 마이너스 290 x의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복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 이 값이 마이너스 289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앞에 것도 인수분해되고 뒤에 것도 인수분해되니? 내 말이 되시나요? 근데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뭐야?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서로 다른 4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 이러면 안 돼. 4개면 안 돼.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제곱수가 됐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n, x의 제곱 마이너스 n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mn의 값이 정수였을 때, 자연수였을 때 m 더하기 n이라는 녀석의 값은 290인 거고 mn을 곱한 녀석의 값이 b인 거지. 어차피 두 개 합의 값도 양수, 곱의 값도 양수 b면 각각의 값도 양수인 거지. 근데 각각의 값이 양수였을 때 세 개의 식으로만 표현되는 첫 번째 방법은 둘 중에 한 녀석만 제곱수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제곱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것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한 녀석과 x의 제곱 마이너스 296이라고 한다면 앞에 건 4는 제곱수지만 286 뒤에는 286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제곱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값은 인수분해가 앞에 건 인수분해가 되지만 뒤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로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제곱수면은 안 됩니다. 근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말고 다르게 인수분해되는 것도 있지 않냐? 아니 이런 거 있잖아.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같은 거 이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니? 앞에 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제곱인가?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되면은 한 번은 더해줘야 되고 한 번은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이런 꼴로 인수해내는 경우를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말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런 꼴로 됐을 때 단점이 더 인수분해가 힘들지 않나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당시의 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당시의 곱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당시의 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녀석의 값은 제곱수를 가지고 있고 한 녀석은 제곱수를 안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돼가지고 세 개의 곱의 꼴로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각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보편적이거든. 나 말 이해됐을까? 그럼 일단 이런 경우부터 찾아볼까? 두 개의 숫자 중에 제곱수가 하나만 있는 것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 중에 제곱수가 하나만 있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해가지고 290인데 둘 중에 하나만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쌤이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한다면 두 개의 숫자를 더한 녀석의 값 290인데 나의 바람은 이런 결과를 가지려면 둘 중에 한 녀석만 제곱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런 숫자로만 해볼까? 선생님 2하고 289는 아니지 289하고 1은 둘 다 제곱수니까 안 되는 거니? 그런데 4하고 286은 된다고? 또 누가 되지? 9하고 281?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 이거 이게 괴롭네. 49, 64, 81, 100, 16, 290에서 16을 뺐더니 274, 25를 빼주면 265, 36을 뺐더니 254, 49를 뺐더니 241, 64를 뺐더니 226, 81을 뺐더니 209, 100을 뺐더니 190, 121을 빼주면 121 빼면 누구야? 이제 빼기 못하겠어. 나 에너지 다 썼어 이제. 169? 이게 문제네? 둘 다 제곱수네? 그 다음 144였을 때가 146인가? 그 다음부터는 앞뒤의 순서가 바뀌는 거는 어차피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이 인수해야 될 거라서 쌤이 한쪽만 M값이 큰 것만 지금 선택했습니다. M값이 큰 건 다 쓴 것 같은데? 그 중에 둘 다 제곱수인 녀석의 값이 또 있나?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둘 다 제곱수가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의 바램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px라고 한 다항식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px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p의 값은 10이었으면 좋겠고요. p의 값이 10이면 분모의 값은 9의 제곱이네? q의 값은 b값이 가지는 가장 큰 값을 q의 값이라고?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mn을 곱하는 게 b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가 mn이었을 때 b값이 제일 큰 거죠? 두 개의 숫자가 비슷한 숫자였을 때가 가장 고백값은 더 큰 건가? 그래서 두 개의 고백값이 최대값입니다. 그 최대값이 146 곱하기 144라고? 이게 되나? 아이씨, 뒤에 거는 9 한 개로 약분이 되는데 왜 답이 분수가 나오고 난리냐? 분수 나오면 안 되는데? 9개가 틀렸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면 10-2니까 분자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전에 풀어봤던 문제인데
x-a가 인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약분을 해볼까? 9 하나는 지워지지. 9 약분하면 16이 남니? 앞에 게 9의 배수가 맞아? 안 되지. 아이씨, 그럼 뭐 틀렸다는 얘기야. 분자값은 맞는데 부모의 값 10개가 아닌가 봐. 아,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10개가 아니라는데? 10개가 아닌 몇 개일까?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3개의 다항식의 곱. 다 맞게 한 것 같은데? 음, 내가 뭘 빼먹었을까? 이 녀석의 값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89, 6이어서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인수가 될 거거든? px의 값은 다해서 10개. 10개보다 더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뭘 빼먹었지? 더 써볼게. 이걸 안 했어야 되는구나, 쌤이 지금 이걸 안 했어야 돼. m값이 m보다 큰 것만 해가지고 순서가 바뀐 녀석만 앞으로 발생할 줄 알았거든. mn의 순서가 바뀐 게 앞으로 쭉 발생할 거라서 하나만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곱수를 더 써보면은 그렇지 않네. 169, 290에서 169를 뺐더니 121? 어이씨, 그럼 똑같은 거 맞는데? 순서 바뀐 거 맞잖아. 그 다음이 14의 제곱 196이? 196이 없었구나. 194의 제곱과 196이면 누구야? 94? 더 써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였네. 그 다음에 15의 제곱이 225. 225면 65? 16의 제곱이면 256. 256이면 34인가? 그 다음에 289. 17의 제곱. 17의 제곱이면 1인가요? 이렇게 더 셌어야 되는구나. 쌤은 얼른 생각할 때 순서 바뀐 녀석의 값이 중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네. 그래서 내가 둘 다 모두 완전 제곱수인 것들은 지웁시다. 둘 다 모두 제곱수인 건 지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둘 다 모두 제곱수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모 있는 값이 p의 값이 지금 몇 개라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아까 여기까지 10개였나? 13개인 거네. 13개가 되면 p의 값이 13이 되면은 부모의 값은 12의 제곱이고 이거 약분되고 나서 답이 146이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226번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2차 다항식 fx라는 다항식은 누군지 모릅니다.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gx라고 합니다. 그럼 gx는 1차 이하의식일 거고 똑같은 3차식의 값을 1차 이하의식 gx로 나누기 했더니 1차 이하로 나누기 하면 무조건 상수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상수가 나오려면은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c라고 하자. 이러면 상수항이 나오는 건가? 그때 문제는 지한테 1차식한테 1대기 반개 필요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고난도에 놔뒀어? 왜? 자, 이걸로 나누기 하려고 하는데 C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이구야.
나누기 해버릴까? 가를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fx 값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로 나누게 하게 되면 몫의 값도 1차식이겠네? 나머지 값도 지금 1차식이네? 먼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차식의 값이 x로 출발해야 되겠구만. x의 3승이니까. 3x제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x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에 1이 있으면 되나? 그래야지 3x제곱입니다. 몫의 값은 알게 됐습니다. 1창의 값이 4x라고 합니다. 1창이 4x니까 c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아, c가 2란 얘기인가? 아, 그건 모르겠다. 왜 모르지? 1창이 여기서도 등장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c의 값 2라고 단정하면 안 되겠다. 상수항의 값 2라고 해서 c의 값을 또 2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네. 내 말 좀 납득하셨나요? 2창까지만 써먹을 수 있고요. 4x 플러스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gx라는 녀석의 값을 알고 싶은데 gx라는 녀석의 값 어떻게 구하지? c를 모르면 gx 못 구하잖아. 항등식을 놓고 풀면 되려나? 1차식이니까 누군지 몰라서 ax 플러스 b라고 놔볼까? 그럼 항등식 처리해버릴까? 1, 2, 2번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여기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시간 하나 세우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뭐 x 플러스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이야?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이겠네? 그래서 a하고 b의 값은 똑같은 값이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빵이니까. 그럼 b라고 하는 문자의 값은 하나 없어져도 되겠다. a, b가 똑같으니까. 이제 할 일은 계수 비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1차항 계수의 값은 4가 되는데 여기서 1차항 계수의 값은 2 플러스 c 플러스 a인가? 여기서 상수항의 값은 2가 되는데 여기서 상수항의 값은 c 플러스 a? 어이씨, c 플러스 a가 2라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아, gx로 나누기 했을 때는 나머지 값이 상수 c가 나왔다고? 그 식도 한 번만 쓸까?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산수가 그지 같네. a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고요. 나머지 값이 c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인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 이거 지워지고요. c의 값은 빵입니다. c가 빵이니까 a의 값은 2입니다. a가 2가 돼서 답은 4가 되는 건가요? 산수가 조금 복잡하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빈칸 채우기인데 15번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가 예전에는 15번에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 한참 읽어야 되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었거든. 개수의 값이 실수인 다항식 px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방정식이 성립하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개의 근해값이 모두 이 방정식의 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차수의 값이 최소가 되는 px의 값을 구해보세요. 근이 똑같다고? 이 3차 방식의 세 개의 근해값이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값은 요걸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머지 값이 없는 식을 표기했습니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의 세 개의 근해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인 근은 qx가 빵 나온 근해값이 이거에 또 근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식은 여기까지 다 친절하게 써 있고요. 그럼 qx라는 식이 존재할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는 하나만 이항한 식을 썼네. 그리고 이 3차식의 값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못과 나머지 값이 설명이 돼 있다고?
일단 하라는데 여기는 이 시계값을 이걸로 나누게 하라는데 나누게 했을 때 몫의 값도 구하고 나머지 값도 구하라고요?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x의 3승 플러스 2x-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의 3승 마이너스 1 더하기 2x라고 쓴 다음에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x인가? 근데 문제 시킨 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하라고 하니까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x-1이고 나머지 값 2x인 걸 이미 알고 있군요.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2x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시킨 대로만 해서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식을 바꿔 쓴다는 것 같은데 요 식 곱하기 px의 값을 이거 뭐 했다는 얘기야? 요 밑줄 친 녀석의 값을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플러스 1이었다며 방금 전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게 지금 누군지 얘기했잖아. 요 녀석의 값 요거라고. 그래서 이 값 대신에 이걸 대입에 쓴 것 같은데. 그래서 qx의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이 여기 앞에다 qx 곱한 거 앞에 써 있고요. 2x한테 qx 곱한 게 있어야 되겠네. 어차피 가는 2x구나.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억에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px의 차수의 값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는 qx의 값이 다항식이기 때문에 2x 곱하기 qx 플러스 1의 값은 요런 2차식이랑 똑같았을 때가 차수가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지? 나의 바램은 요 녀석의 값은 이거 전체식이랑 똑같은 녀석인데 px가 차수가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은 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뭐였을 때 제일 크다는 얘기야? 제일 작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겠지? 왜 이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을 때가 제일 작다고 하지? qx가? px의 차수가 제일 작으려면 px의 차수가 제일 작으려면 여기서가 이해가 안 되네. px의 차수가 제일 작기 위해서는 qx의 식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인수해야 됩니다. 왜? 근데 더 깊게 궁금할 필요는 없다 실은.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등식이 성립했을 때가 차수가 제일 작다고 얘기했고 추가적인 빈칸은 그때 나의 값을 보라고 했으니까 1의 값을 소구하고 2x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럼 2x로 나누기 하면 나의 값이 누구야? 이게 2x로 나누기 한 거니? 그 가나까지는 구했어. 그럼 나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다의 값은 대입해서 구하라고? 그럼 px의 값이 px가 누구란 얘기야? px가 누구니? px가 누구지? 이 식을 한번 쓴 다음에 양변을 약분해야 되나?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px라는 식이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qx 플러스 요 뒤에는 요거 전체가 이거라고? 그럼 양변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약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px라는 녀석의 정체가 x-1 곱하기 qx 플러스 1인 거네. 그때 qx 값을 알고 있으니까 x-1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qx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게 px구만.
이제 문제가 요구한 거는 가하고 나하고 다에 숫자만 대입하는 얘기인가? 숫자를 가나다에 1, 3, 5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먼저 가한테 1 대입했더니 2, 나한테 3 대입했더니 2, 다한테 5 대입했더니 5 대입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13? 그럼 답이 17인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많이 봤던 문제 같은데?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봤던 문제. 그런데 매번 틀려가지고 항상 질문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3차 방식 fx가 있습니다. 1대 2범 2라고 얘기했고 완전조수 나누기 했을 때 못과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2차 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 값은 1차 이하의 식입니다. 그 1차 이하의 식이 같은 식이라고 하는데 3차 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1차식, 나머지도 1차식이 확실하겠네. 그럼 그 1차식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1차식의 값을 ax 플러스 b라고 놓을까? fx라는 녀석의 값은 x-1의 제곱 ax 플러스 b라고 못과 나머지를 집어넣었고요. 근데 문제 시킨 거는 x-를 3승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fx라는 녀석의 값이 x-1의 제곱 곱하기 ax-1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선생님이 쓴다면 내가 지금 쓴 거 이해되셨나요? ax 플러스 b만 좀 다르게 썼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ax 플러스 b죠? 그런데 이 값을 앞에 있는 값을 전개해가지고 a 곱하기 x-를 3승, x-3승으로 나누기 하라고 하니까 a 플러스 b x-1 제곱 ax 플러스 b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x-를 3승으로 나누기 하는 건데 그때 몫의 값은 a인 거고 이 뒤에 있는 모두가 나머진 거니?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녀석의 값이 지금 나머지입니다. 전에 풀었던 거랑 약간 변형해서 풀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머지 값을 먼저 가정하고서 풀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천천히 식만 변형해서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값은 0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게 똑같다고 합니다. 0 대입하려고 합니다. x한테 0 대입했습니다. 0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 더하기 b라서 a 플러스 2b인가?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3 대입하면은 4a 플러스 4b 3 대입했더니 3a 플러스 b 그럼 7a 플러스 5b인가? 나 지금 산수 맞겠나 모르겠다. 맞아요? 4a 더하기 4b랑 3a 더하기 b랑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6a 플러스 3b의 값이 빵입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이네요. 그러면은 b의 값이 마이너스 2이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1의 제곱 ax-2a 플러스 ax-2라고 하는 식인데 1을 갖다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2라고 얘기한 거니?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a가 마이너스면 b의 값은 3가? 그것만 대입하면 우리는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값을 구했습니다. 그냥 4만 대입, 5부터 대입할까? 5 대입했더니 16a 플러스 16b 5 대입했더니 5a 플러스 b 21a 플러스 6b인가? 아니지 16b한테 b 더했으니까 17b인가?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여기다 마이너스 2하고 4만 대입하겠습니다. 4 대입했더니 72? 아니다 68? 몇이야? 26인가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오늘은 전과 다르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갈 건데 이쯤에서 쉬자고 지금 현주가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 고난도 문제 몇 개 남았죠? 이거 2개만 풀면 돼?
아, 두 개 풀고 싶는 게 깔끔하지 않냐? 아닌가 봐요. 쉬었다 합시다. 다음과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PQRST라고 하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부피의 값을 PQRST라고 하는 소문자로 좀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문제가 P의 값은 Q 플러스 R 플러스 S 플러스 T라고 얘기합니다. 부피의 값을 구해서 등식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 부피의 값은 A 3승인가? Q의 부피의 값은 B의 3승인가요? R의 값은 A 제곱인 것 같고요. 부피가 S의 값은 B 제곱. 마지막 게 부피가 AB A-B인가? 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자는 AB 두 개고요. 그런데 A, B 따로따로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A-B의 값은 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A-B의 값을 좀 더 구하려고 하는데 B 3승만 하나만 이용해볼까? 차수가 3차인 것들은 왼쪽에 썼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전기에 써보려고요. 내가 필요한 건 A-B가 필요하니까 A-B의 값을 하나의 문자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려나 모르겠다. A-B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되니? 어떻게 하면 A-B의 값이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지? 요게 문제네. 이거하고 이거는 A-B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얘가 A-B를 인수로 안 가지고 있나? 그럼 A-B의 값을 인수로 가지게끔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 되나? 얘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시도는 이렇게 해볼게요. A-B의 제곱 플러스 2AB라고 쓸 수 있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는 문제는 요게 또 소거가 안 되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 값까지 이항하면 해결될까? 될 것 같다. 왼쪽에 있는 값은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가?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걸 이항하는 중이지? 그럼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AB, A-B라서 왼쪽에 있는 값은 A-B로 묶어주면은 앞에서 남는 건 이게 남고 AB까지 묶어주면은 A하고 B의 값은 선분의 1이니까 양수값이지. A하고 B의 값은 절대 빵이 될 수 없죠. 선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건 약분이 될 것 같은데? A제곱 B제곱이 약분되고 나면은 A-B의 값은 1이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걸 이항해가지고 따로따로 놓고 푸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나중에 이항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미리 예측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빈칸 책으로 나왔네. x라고 하는 숫자고 y라는 숫자고 z라는 숫자를 3개 더한 녀석의 값을 가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고 알파벳만 바뀐 것 같은데 1 더하기 2개의 분자, 분모, 분자의 값은 뺀값이 분자의 값에 있는 것 같아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식을 정리했을 때 분모의 값을 양변에 곱한 다음에 식을 이항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같은 방법으로 식을 정리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3번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네. 여기까지 1번식을 정리했는데 뭘 대입하라는 얘기야? A 플러스 Y라는 녀석과 BX 플러스 1을 곱하라고? C까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 그럼 AY 마이너스 1 곱하기 C 곱하기 나라고? 뭐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구나. a 플러스 y를 만들려면 양변에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왼쪽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1 마이너스 ay 바꾸면 안 되겠구나.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ay 나 지금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했거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여기 있는 녀석 a 플러스 y의 값이랑 bx 플러스 1 플러스 c의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이 왼쪽이니? 여기 밑줄 친 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왼쪽이니까 오른쪽 거 두 개 곱한 걸 써야 되겠구만. 그럼 오른쪽 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은 나의 값에 쓸 녀석은 ay-1 c의 값은 써 있으니까 b-x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에 들어가야 되겠네? 나의 값은 그래서 누구란 얘기지? 네, x-b의 값이 나의 값이겠네. 3번식에서 c의 값은 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을 방금 전에 3번식을 정리하면 c가 빵이 아니어서 c의 값을 약분했다는 얘기구나. c의 값을 약분해서 쓴 거고 약분한 이후에 또 정리해서 쓰라고?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일단 식을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다의 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가가 없지? 왜 나부터 있지? 아, 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그럼 식을 계산하는 게 필요하겠다. 내가 지금 계산하는 거는 a 플러스 y 곱하기 b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b 곱하기 ay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등식이 성립하는 식에서 정리해가지고 다에 들어갈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개해야지만 되겠네. 전개했더니 왼쪽에 있는 값이 abx 플러스 a 플러스 bxy 플러스 y 오른쪽 전개했더니 a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by 플러스 b인가? 이 중에 x 플러스 y로 묶어주라고 하니까 x의 값하고 x의 값과 y 값들은 다 왼쪽으로 이항해야 되나? 왼쪽에 abx 플러스 x y aby의 값을 쓴다면 오른쪽에는 axy 마이너스 bxy 플러스 b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니? 나 왼쪽과 오른쪽 이항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왼쪽에 녀석의 값 묶어주게 되면은 ab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x도 남고 y도 남니? 앞에 거 두 개는 x가 남고 뒤에 거 두 개는 y가 남네. 그럼 좌변값은 만들었습니다. 우변값에서 xy-1 앞에 계수가 필요합니다. xy-1 요게 지금 xy-1 곱하기 a네. 근데 요 두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b 곱하기 xy-1인가? 그래서 다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a-b의 값이 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에 ab 플러스로 나누기 해서 식을 표현했고 그때 z값이랑 3개 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럼 가가 나온다고? 지금 x 플러스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b 플러스 1분의 a-b 곱하기 xy-1이고요. 문제에서 z라고 했던 값이 1 플러스 ab분의 a-b의 값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 맞나? 맞네요. 1 플러스 ab분의 a-b의 값이 z값인데 세개값을 지금 더하라고 합니다. 세개값을 더하면 공통인수 묶어서 하면 되겠다. 그럼 세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1 플러스 ab분의 a-b로 묶어주면 첫 번째 건 요 녀석이고 두 번째 거는 1의 값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y-1과 1을 더하면 xy만 남니?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가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x의 값이 b, y의 값은 마이너스 여기서 나온 거야 얘는. c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c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문제의 식을 정리하는 것 같아.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던 식을 c한테 빵을 갖다 대입한 것 같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뭘 쓰란 얘기야? xy의 고백값? 마이너스 ab? 가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좀 가의 값을 이 값이라고 하면은 안 되나 본데? 아마 그러네. 일단은 가의 값이 지금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나의 값은 b-x냐 x-b였냐? 나의 값은 x-b였나? 그리고 다의 값은 a-b였지?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이 x-b하고 a-b 녀석의 값이 총 두 개 있나? x-b하고 a-b, x-b하고 a-b. 그럼 이제 가의 값만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z라는 문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요 녀석의 값 중에 x, y 값은 내비두고 요 값을 그냥 z라고 쓰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세 개 고백값으로 표현하세요 라는 얘기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답이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고난도 문제까지 다 풀이한 건가요, 이제? 처음 풀어야 될 거는 17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17번은 x라는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 다항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일단 식부터 세웁시다. 이 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누군지 설명은 없습니다. 나머지 값이 4의 n승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하는 1차 식의 값이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때 ab의 값을 구해서 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건 일단 할 것 같습니다. x한테 싹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좌변값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짝수만 곱했으니까 플러스 2의 2n승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4 빼기 2a 플러스 b가 될 건데 마이너스 대입하면 다 지워지고 빵이 되는 건가? 그럼 이 값이 빵이었을 때 어차피 지수 2의 거듭제곱은 양수값이니까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a-4인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이해된 거 맞나? 이제 b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b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하는데 여기 b값한테 대입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4의 값은 이렇게 두 개 인수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x 플러스 2, x-2가 되는데 가운데 두 개는 x 플러스 2 곱하기 a인 거니? 그 두 개를 x 플러스 2로 묶어서 씁니다. 아예 지금 설명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한 줄만 생략했는데 이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의 값은 x의 2n승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qx 4의 n승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제 x 플러스 1을 양변에서 한 개씩 지우려고 합니다. x 플러스 1을 하나씩 지운 다음에 얘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어차피 이거는 2의 2n승이 될 거고요. 짝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a-4가 될 거고 이거 지워지고 4의 n승만 남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4의 n승과 4의 n승이니까 4의 n승을 약분하게 되면 a-4의 값은 1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5고요. a가 5라고 한다면 b의 값은 6인가? 두 개 값을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3부터 5까지 범위에서 x는 t라고 하는 선이
두 개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AB라고 지칭했고요. 선분의 AB의 길이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거는 대칭축부터 구하려고요. 위로 블록인 함수의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대칭축의 값은, 그렇다면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한참 왼쪽에 있을 거고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 한참 오른쪽에 있겠네? 그 둘이 교점이 발생할 건데 교점 좌표하고 3하고 5가 관련돼 있지 않을까? 교점 좌표 구해보고 있습니다. 2항에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3가? 이를 약분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그럼 교점 좌표 누구야? 뭔가 이상한데? 산수 막혀있냐 지금? 뭐 이러지?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어떻게 교점적 이런 거구나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7, 대칭축의 값 2분의 23인데 교점 좌표의 값은 2하고 6이 교점인가? 3하고 5의 값은 그 사이에 있는 값이네. 그랬을 때 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x가 t라고 하는 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간격이 a, b 사이의 간격인 것 같은데? 그럼 위로 블록인 값에서 아래로 블록인 값을 빼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될까? 용이 얘기해봐. 쌤이 x의 값을 대입한 이 값에서 이걸 뺀 녀석의 값 이거였잖아. 지금은 t를 갖다 대입한 위로 블록인 값에서 아래로 블록인 걸 빼야 되잖아. 여기다 t 대입한 거에서 여기다 t 대입한 걸 뺀 게 a, b 사이 간격이지? 그러니까 누구냐고 묻잖아요. t라고만 바꿔서 부호만 바꿨으면 되는 건가? 순서를 바꿔서 빼니까? 너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3부터 t라고 하는 셋값이 5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대칭축만 하면 되겠네.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대칭축의 값이 4가 되면은 3부터 5까지면은 3하고 5를 대입한 값은 같은 값이겠구만. 그럼 4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지금까지 32, 32에서 24 뺐으니까 최대값은 8입니다. 3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8 플러스 48, 그럼 이건 30? 30에서 24 뺐더니 6인가? 그래서 최대값 8에서 6을 뺐더니 2가 되군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왜 못 풀었을까? 자, 그 다음 또 풀을 게 몇 번인가요?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은 정수 n값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의 값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두 식을 갖다 놓고 판별식을 계산해서 교점 개수를 확인합니다. 두 식을 갖다 놓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인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n-k-3의 값이 두 식을 갖다 놓고 이항한 식인 것 같아요. 그거에 판별식 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값이 9-n 플러스 k 플러스 3이고 판별식 값이 지금 k-n 플러스 12의 값이 판별식 값이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교점 개수를 fn이라고 얘기했는데 k라는 녀석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이 4개의 함수값은 교점은 포물선하고 직선의 교점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인 거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게 k값이 달라질 때마다 이 값들이 달라지는 모양이지? 근데 5개였으면 좋겠는데 판별식이 양수면은 교점 개수는 몇 개인 거야? 판별식이 빵이었을 땐 교점 개수가 하나인 거고 판별식의 값이 음수였을 때는 교점 개수의 값은 0개인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한 말 아예 이해 됐을까?
자, 그래서 판별식 값에 대해서 부호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판별식 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n값의 범위가, 판별식 값이 0보다 크려면은 n값의 범위의 값은 k 플러스 1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 판별식이 0이 되려면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0이어야 되고요.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으려면은 n값은 n 플러스 k 플러스 12보다는 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런데 왜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이라고 하는 값이었을 때 교점의 개수의 합이 5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k 플러스 1은 10이라는 숫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k 플러스 10이랑 똑같은 녀석이 누군가 4개 중에 하나가 1이고 4개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 2개는 2였을 때 이 합의 값이 5가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교점의 개수는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인데 4개 2일 빵 중에 4개가 누군가를 가질 건데 빵 1, 2, 1을 더했을 때만 5가 되는 것 같아요. 1을 4번 더해봤자 안 되는 거잖아. 또 있는 녀석의 값은 1, 1, 1, 2가 돼도 5가 나오긴 하는데 서로 다른 n값을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녀석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n값에 대해서만 교점계수 하나인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112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값을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고요. 정확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때가 교점이 2개인데 이때가 교점이 2개, 이때가 교점이 1개, 빵개라고? 그러면은 k 플러스 12보다 작은 숫자가 n값이었을 때는 이때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이때가 n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때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과 1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k 플러스 12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했네. 그게 맞네?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2개, 1개 빵개라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값이 빵이 되면 k의 값은 마이너스 10인 건가? k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k가 마이너스 10이라면은 이 값은 빵이 될 건데 빵보다 작은 이 2개 값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교점이 2개씩입니다. 빵이었을 때는 n값이 빵이면 교점이 1개고요. n값 1이었을 때는 양수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돼서 교점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네. 문자가 2개 있어서 좀 헷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0번으로 갔습니다. 10번이 분모의 값을 0으로 하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항등식 문제입니다. 쌤은 양변에 x의 3승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등식 문제를 풀려고 하는 중이고요. 첫 번째 건 곱했더니 ax, 두 번째 건 곱했더니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세 번째 건 곱했더니 bx 플러스 c하고 x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항등식 문제에서 a, b, c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좌변값 2창이 없습니다. 2창 계수의 값이 오른쪽에서 2 플러스 b인가?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인가요? 1창 계수의 값은 좌변에서 a가 되는데 1창 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1창 계수인 것 같습니다. b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c의 값은 4입니다. 아니구나.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c-4인 거구나. 상수항 비교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상수항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상수항의 값은 2하고 c의 값이 상수항인가? 그럼 c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a의 값은 마이너스 6인가요? 그때 세 개의 값을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24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은 다음에는 전개식에서 A0, A2, A4 짝수의 값만 써있는데 A방을 포함한 짝수 값들만 써있네 밑에. 조그만 숫자의 값이 지금은 홀수의 값만 써있습니다. 그럼 홀수 짝수의 값을 지금 ST라고 할 때 S하고 T의 값을 좀 곱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의 특징은 여기 있는 숫자가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식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그라미 자리에 있을 때가 있거든.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자리에 있는 숫자 x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두 식 모두 다 x값 대신에 1도 대입할 거고 x한테 마이너스 1도 대입해서 풀 건데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x값한테 뭐뭐 대입할 거죠? 다시 한번 동그라미의 값이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하는 숫자를 대입할 겁니다. 이것들이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뭐뭐 대입할 거죠? 2하고 0을 대입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올 때마다 어떤 숫자를 대입할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대입해서 1번식을 풀 생각입니다. 첫 번식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식한테 1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첫 번식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그래도 왼쪽은 1인가?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쭉 나가서 홀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짝수가 있으면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s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했나? a0부터 a20까지 짝수의 값들만 나온 거? 그럼 두 식을 더하기만 하면 되니? 두 식을 더했더니 짝수의 값이 두 개씩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s의 값이 누구란 얘기죠? 네, s의 값은 1이네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1하고 마이너스 1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2의 10승인가? 근데 1 대입했더니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B0부터 모든 값이 다 플러스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값이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0인가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값은 B0 마이너스 B1 홀수의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짝수의 값이 있으면 플러스네. 이번엔 홀수의 값이 필요하다는데? 홀수의 값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두 식을 빼란 얘기인가? 뺐더니 좌변값은 2의 10승, 우변값은 2개의 B1, B3, B19까지 있겠네. 2로 약분하면 2의 9승? T의 값은 2의 9승입니다. 두 개 값을 곱했으니까 2의 9승의 값을 답으로 쓰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1번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절대값이 똑같은 두 개의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최고차항 계수가 A면 또 하나의 최고차항 계수의 값 마이너스 A겠네? 근데 fx에서 gx를 뺐더니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6이라며. 그럼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누구고 gx의 최고차항 계수는 누구란 얘기야?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3이고 g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플러스 3이라는 얘기인가? 그래야지 빼가지고 마이너스 6x제곱이 나오는 건가? 나머지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없어. 두 개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fx라는 녀석의 값은 위로 블록인가 보지? 위로 블록인 녀석과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두 점이 교점이 발생한다고? 근데 이 두 교점 좌표를 A, B라고 칭했을 때 fx라는 녀석과 gx의 교점 좌표에 대해서 교점사의 기울기의 값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그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랑 플러스 3을 대입해서 더한 값이 6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제부터가 문제네. 얘를 전개해보면은 1창이 없지 않냐?
그럼 이건 일창이 똑같은 모양인데? 상수항의 값을 뺐을 때 54가 나온다고 하니까 상수항의 값이 다르겠네. 된 거 맞나요? 그럼 두식을 뺐을 때 마이너스 6x제곱 b 마이너스 c의 값이 54라는 얘기구만. 자, 근데 문제가 두 녀석의 값을 뺀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값이 두 개 아니야? 두 개 뺐을 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A점의 좌표의 값이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B점의 X좌표의 값은 플러스 3이라는 얘기네. 그때 X의 값이 6칸 커지면 Y의 값이 6칸 감소하는 두 점인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점은 교점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뭐 나오지? 마이너스 27 플러스 B?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근데 플러스 3의 값을 F한테 대입하면 뭐 나오지?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7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나오나? 내가 기울기 값을 구하려면 기울기 값은 3에서 마이너스 3을 뺐으면은 F3에서 F-3을 뺀 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가? 그럼 분모의 값은 6입니다. 분자에 있는 값을 뺐더니 F3에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고 있습니다. 6A인가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인지할 일은 B하고 C의 차이값을 알고 있는데 여기 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연립해서 B식값 구할 수 있겠군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B식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아이씨, 괜히 죽었네. F한테 마이너스 3 대입한 녀석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3 대입한 녀석 중에 A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니까 이 값은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이제 G한테 지금 3을 갖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G한테 3 대입했더니 27 마이너스 3이니까 24?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B 플러스 C인데 B 플러스 C의 값은 6이라고요? 난 두 식만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식을 더했더니 B의 값은 30? B의 값이 30이면 C의 값은 마이너스 23가? 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을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라고 하네. F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B G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4 플러스 C?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B하고 4 플러스 C를 더했더니 2 플러스 B 플러스 C? 2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누구야? 8인가?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22번으로 왔습니다. 22번 문제는 복소수 Z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n번 곱했을 때랑 루트 3의 값을 빼서 n번 곱했을 때 그 값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런 n값의 개수값이 필요합니다. Z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Z를 두 번 곱해 보려고요. 두 번 곱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4, 분자 지금 제곱하고 있습니다. 분자 제곱하게 되면은 2-2루트 3i인가?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루트 3i고 이 숫자는 세 번 곱하면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구나. 1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그럼 세 번 곱했다는 건 6번 곱했다는 얘기고 6번 곱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Z-루트 3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Z-루트 3의 값이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인가? 이 값을 또 제곱 한번 해보려고요. Z-루트 3의 값을 제곱했더니 4분의 2 플러스 2루트 3i니까 제곱한 녀석의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네?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거 같은데? 첫 번째,
n값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n값이 1이면 z 더하기 z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z를 안 써버렸네? z하고 z 마이너스 루트 3을 두 개 더한 게 누구야? 두 개 더하냐? 마이너스 i? 그 마이너스 i의 값을 제곱한 건 누구야? 마이너스 i를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n값이 2라고 한다면 z의 제곱의 값은 2값이고 z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의 값은 2값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누구야 일단? 1? 1의 값을 제곱하면 여전히 1일 거고 4가 안 나오네요. n값한테 3을 갖다 대입했다고 한다면 3을 대입할 때가 좀 불편하네. 나 지금 이거랑 이거 곱해야 되는데 지금 분자 두 개 곱하고 있습니다. 분자 두 개 곱했더니 i가 없는 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지워지고요. i가 있는 건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3i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i인가? 그때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i입니다. z 마이너스 루트 3을 3번 곱한 것도 구하려고요. 3번 곱한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를 곱했더니 분모의 값은 4. 분자의 값은 i가 없을 때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은 지워집니다. i가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i, 이것도 마이너스 4인가?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3대2 베스트하고 두 개 더한 거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를 제곱한 게 누구지?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2i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4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값이 3일 때 되는 거네. n값이 4가 됐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n값이 4가 되면은 이걸 제곱해야 되는구만. 나 귀찮아 제곱을 못하겠네. z를 4번 곱한 거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i만 곱할까? 아니구나. 이거 그냥 제곱합시다. 제곱하면 누구예요?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인가? 그럼 4번 곱한 녀석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z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을 4번 곱한 녀석의 값은 이걸 제곱했습니다.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구만. 두 개 더했습니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는 1? 마이너스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n값이 3이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 n이라는 값이 도대체 누구일 때 될지 그걸 모르겠네. 그것만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탄할 것 같은데 3승했을 때가 지금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i였니? 맞아요? 뭐 5, 6, 7, 8 이렇게 쭉 대입해야 되는데 그건 좀 귀찮고 좀 쉽게 풀 수 없나? 아까 z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i니까 z의 6승의 값이 누구야? z의 6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z의 6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n값한테 9를 갖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값한테 9를 대입하면은 3승과 6승을 곱한 게 i인가? 이것도 지금 z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의 6승의 값이 이걸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죠? 그럼 9승의 값은 플러스 i겠네? 플러스 i하고 플러스 i를 더하면 2i. 2i를 제곱한 것도 마이너스 3인가? 그럼 지금 패턴이 6승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요 값이 플러스 2i거나 마이너스 2i가 되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나 보다. 그래서 앞으로 60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3, 9, 15 이런 숫자를 찾아야 되겠네. 그게 몇 개인지 구하려면은 쌤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6의 배수보다 3만큼 작은 녀석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1대2 방법, 2대2 방법, 몇 가지 대입한 게 10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세는 게 좋을 것 같아. 16을 대입했을 때 100보다 작니? 17을 대입해도 100보다 작나? 17 대입했을 때가 99인가? 네, 마지막에 99까지 전체 다 해서 17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4번 문제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7까지 범위에 정의되어져 있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D 반값하고 4D 반값이 똑같습니다. 축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괄호 속에 있는 거의 평균값이 축이니까 축의 값은 1인가요? 축의 값은 1인데 문제가 마이너스 3D 반거랑 4D 반의 함수값이 부호만다는 모양이지? 이런 유사한 문제가 둘 중에 하나의 절대값 있는 문제를 몇 번 봤었는데 지금 절대값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모르겠다.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대칭 축의 값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까지는 4칸, 4까지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까지는 1에서 4칸 떨어져 있고 4까지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대2 반개 큰 값이고 4대2 반개도 작은 값인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X축이 정 가운데 있어야 되나? X축이 정 가운데서 이거의 양수값과 이거의 음수값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겠구만. 위로 블록일 수도 있잖아. 위로 블록인 녀석이라고 한다면은 대칭 축의 값 1인데 마이너스 3대2 반 녀석의 값이 더 아래에 있고 4대2 반개 더 위에 있나? 그럼 마이너스 3대2 반 녀석과 플러스 4를 갖다 대입한 녀석 사이에 X축이 정확히 있으면 좋겠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하고 1까지는 5칸, 1부터 7까지는 6칸 떨어져 있나? 그럼 그림을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때 최소값은 꼭지점의 최소값을 가질 건데 이럴 경우에는 1, 마이너스 94가 될 거고 지금 마이너스 4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7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만. 이럴 때는 7대2 반값이 최소값이겠네요. 둘 중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분의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포물선의 대칭축을 알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 1이었을 때는 중3 때부터 포물선은 이렇게 식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대2 반 녀석과 플러스 4대2 반 녀석이 마이너스 3대2 반 녀석의 값은 양수였으면 좋겠고요. 4대2 반 녀석의 값 음수였으면 좋겠는데 더해가지고 더한 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94니까 요게 마이너스 94라는 것 같은데? 최소값이? 그럴 때는 지금 A가 양수인 걸 전제로 풀고 있는 중이었죠? 아래로 블록인 걸 전제로 풀고 있는 중인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16A 빼기 94이고요. 4 대입하고 있습니다. 4 대입했더니 9A 빼기 24인 건가? 94인 건가? 근데 나의 바람은 요 값은 양수였으면 좋겠고 이 값은 음수였으면 좋겠고 절대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음수인 값에 마이너스를 달았을 때 똑같다고 놓고 싶습니다. 이항했습니다. 몇이야 그러면? 188? 그럼 A의 값이 뭐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냐? A의 값은 25분의 188입니다. 양수인 것도 맞네? 하자 없네? 엄청 어려운데 그러면? 25분의 188 x-1의 제곱 마이너스 94였다고 한다면 2분의 1을 갖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서 4분의 1? 그럼 너무 어려운데? 100분의 188 빼기 100분의 9400? 이따구로 나오냐? 몇이야? 100분의 나 못하는데 100분의 마이너스 9210
12? 검산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마이너스 92점 몇이구만? 약분은 할 수 있는데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로 간다면은 포물선이 지금은 A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인 걸 전제로 풀고 있는 중인데요. 대칭축의 값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점 두 개, 세 개 대입해야 되네.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16A 플러스 Q의 값은 음수였으면 좋겠고요.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한 녀석의 값이 9A 플러스 Q인가? 이 값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A 플러스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Q랑 똑같았으면 좋겠고요. 2항했더니 25A, 2항했더니 마이너스 2Q? 그러면 A하고 Q의 값은 부호가 반대인가 보네. 마지막 녀석의 값은 7 대입한 게 마이너스 94였으면 좋겠습니다. 7 대입했더니 36A 플러스 Q?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94라고? 아이고야, 숫자가 왜 이렇게 그지 같냐? 문제 왜 이렇게 그지같이 내가 혹시 숫자를 잘못 대입했나?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대칭축의 값은 1.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이거 산수해보자. 어떻게 산수하냐? 72A 플러스 EQ의 값은 마이너스 188입니다. 내가 EQ 값 대신에 마이너스 25A 대입했습니다. 72에서 25 좀 빼주라. 그 값이 마이너스 188입니다. 저 문제 이렇게까지 출제해야 될 이유가 있나? 마이너스 47분의 188입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F한테 뭐 대입한 거? 2분의 1 대입한 게 필요했다고? A가 마이너스 47분의 188이면 와우.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25A? 그래서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럼 Q의 값은 넌 누구니? 47분의 94 곱하기 25? 멍청하게 풀고 있었네? 47하고 94는 배수인 거니? 뭐야? 그 앞에 것도 이뻐진다는 얘기야? 그게 멍청하게 풀었잖아. 아니지. 이건 약분이 안 되지. 자, 이것도 그럼 47로 약분하면 4인가? fx라는 녀석의 값이 a의 값은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0. 저기다 2분의 1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4분의 1. 그럼 49가 되니? 근데 문제는 둘 다 모순이 아닌데? 문제 요구한 거는 2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세요. 둘 다 모순이 안 나오면은 둘 다 답인데? 뒤에 답이 아까 몇 개 돼 있든? 49 한 개만 써 있든? 이거 문제 잘못 출제한 거야. A가 양수인 A 값도 존재하고 A의 값이 음수인 A 값도 존재해서 답은 두 개 있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 약분해서 써야 돼. 이러면 둘 중에 하나 A가 정수인 문제, 최고창계수와 정수인 문제를 풀라고 하든지 어디 보자. 못 읽었나? 최고창계수가 정수 그런 말 없네요. 원래 이 문제 답은 두 개 있어야 돼. 내 말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현재 시간 4시. 짐 싸세요. 내일 오실 때까지 숙제. 내일 고쟁이 챙겨오시고요. 내일 수업도 1시 하겠습니다. 아니다. 실은 우리 수업